매년 전 세계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뇌 및 중추신경계의 다른 부위에 종양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현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뇌종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뇌종양에는 120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그중 모든 것이 악성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뇌종양을 의심할 때 사용하는 가장 놀라운 조기 경고지표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통이나 시력 변화와 같은 흔한 증상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미묘한 징후까지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또한 연령 가족력, 과거 머리 부위의 방사선 노출, 그리고 조용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특정 유전 질환과 같은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지표를 이해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높이고 조기 조치를 취하며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뇌종양은 본질적으로 뇌 안에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식하기 시작하는 세포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모든 세포가 특정한 역할 규칙 일정을 가지고 있는 번화한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종양은 허가 없이 너무 빠르게 자라나 도로를 막고 도시의 나머지 부분에 압력을 가하는 건물과 같습니다. 그 압력이 바로 대부분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뇌종양은 특정 세포가 성장을 멈추라는 정상적인 신호에 반응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세포들은 덩어리를 형성할 때까지 반복해서 분열합니다. 일부 종양은 뇌 자체에서 발생하며 이를 원발성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양은 폐나 유방과 같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이동하여 뇌에 자리 잡습니다. 이를 2차성 종양 또는 전이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원발성 및 2차성 종양 모두 암성 악성이거나 비암성 양성일 수 있습니다. 두개골은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양성 종양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성장이 중요한 부위에 압력을 가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겪게 되는 증상은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각 중추 근처의 종양은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언어 영역 근처의 종양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신경을 누르고 신호 전달을 늦추며 정상적인 뇌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기본 사항을 파악하면 무엇을 관찰하고 어떤 초기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마지막 증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지만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징후 중 하나일 수 있으므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 기억력, 장기적인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식이 여러분 자신을 돕거나 가까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집중해서 이 강력한 건강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두통은 때때로 뇌종양의 징후일 수 있지만 스트레스 탈수, 수면 부족 또는 과도한 화면 시청으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두통과는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인 두통은 대개 휴식, 수분 섭취 또는 기본적인 일반 의약품으로 호전됩니다. 종양과 관련된 두통은 종종 더 강렬하고 오래 지속되며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머리 안쪽에서 시작되는 깊은 압박감이나 묵직한 통증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두통은 아침에 악화되거나 기침 몸을 굽히는 등 두개내압을 높이는 활동 중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두통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전두엽에 있는 종양은 이마 뒤쪽에 압박감이나 조이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분이나 집중력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측두엽 종양은 머리 양옆에 통증을 유발하고 언어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의 종양은 종종 뒷머리에 통증을 유발하며 때로는 어지러움이나 균형 감각 문제를 동반합니다. 종양이 뇌의 체액 흐름을 방해하면 압력이 축적되어 두통이 더욱 심해지고 지속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두통은
뇌가 제한된 공간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종양이 자라면 비암성 종양이라 할지라도 신경조직 혈관을 압박합니다. 이 압력은 더 강한 통증 신호를 유발하고 뇌를 덮고 있는 민감한 막인 수막을 팽창시켜 추가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통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독서 업무 수면 또는 대화조차도 더 어렵고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속적인 두통은 뇌종양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해하고 치료 가능한 이유로 잦은 두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정보는 오직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비정상적이고 오래 지속되며 계속 재발하는 두통을 겪는다면 조기에 검진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식을 통해 조기 지원을 받고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발작은 뇌종양이 뇌의 정상적인 전기 활동을 방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작은 사람들이 종종 혼동하는 흔한 감각, 예를 들어 짧은 어지러움 형이증 또는 너무 빨리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는 느낌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일상적인 느낌은 대개 빠르게 지나가고 휴식을 취하면 호전됩니다. 뇌의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으로 인한 발작은 상당히 다릅니다. 몸의 떨림 갑작스러운 경직 멍하게 응시하는 증상, 혼란 또는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갑작스럽고 강렬할 수 있으며 겪는 당사자와 주변 사람 모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발작이 나타나는 방식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종양이 전두엽에 있는 경우 발작은 경련성 움직임,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또는 짧은 무반응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측두엽의 종양은 대자비 이상한 냄새나 맛 밀려오는 두려움 또는 멍하게 응시하는 증상과 같은 이상한 감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정엽의 종양은 발작이 시작되기 전에 퍼지는 따끔거림 무감각 또는 감전된 듯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종양이 후두엽에 있는 경우 번쩍이는 빛 밝은 색상 또는 이상한 모양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운동피질 근처의 종양은 한쪽 팔이나 다리의 떨림과 같이 신체 한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발작은 뇌가 미세한 정이 신호를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느리게 자라거나 비암성인 종양이라도 주변 신경세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자극은 전선에서 불꽃이 튀는 것처럼 세포가 빠르고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전기 신호를 발산하게 만듭니다. 종양 주변의 부기나 두개골 내부의 압력 증가는 이러한 전기 신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작은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작 후 피로감 혼란 또는 감정적인 동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요리하거나 운전하거나 공공장소에 나가거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성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작이 뇌종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발작이 발열 감염, 저혈당, 스트레스 또는 뇌전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영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비정상적이거나 반복적인 발작을 경험한다면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인식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시력 변화는 뇌종양이 시력을 조절하는 뇌부위나 신경에 영향을 미칠 때 때때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돋보기가 필요하거나 화면으로 인한 가벼운 눈의 피로 피곤할 때 일시적으로 흐릿해지는 등 많은 사람들이 겪는 흔하고 무해한 시력 문제와는 대개 매우 다릅니다. 정상적인 시력 문제는 종종 휴식 새로운 안경 또는 안약으로 호전됩니다. 뇌종양과 관련된 시력 변화는 더 비정상적입니다.
갑자기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한쪽 시력을 잃거나 한쪽의 물체에 부딪히거나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시야에 흐릿하거나 어두운 부분이 생기거나 보이는 것의 일부가 누락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천천히 진행될 수 있으며 새로운 안경이나 간단한 시력 검사로는 호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력 문제의 유형은 종종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종양이 뇌 뒤쪽의 1차 시각 처리 센터인 후두엽을 누르면 맹점 주변 시력 상실 또는 모양을 선명하게 보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신경 근처의 종양은 시야 흐림, 색상 바램 또는 한쪽 눈의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시신경이 교차하는 곳 가까이에 위치한 뇌 하수체 근처의 종양은 양쪽 눈의 측면 시력 상실을 유발하여 옆에 있는 자동차 계단 또는 사람을 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는 뇌와 눈이 카메라와 컴퓨터처럼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눈은 이미지를 포착하지만 뇌는 이를 처리합니다. 시각 경로 근처에서 종양이 자라면 신경이나 뇌 조직을 압박하여 신호를 차단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두개골 내부의 부기와 압력 증가 또한 이러한 섬세한 구조를 밀어내어 시야가 흐려지거나 겹쳐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독서 운전 계단 걷기 얼굴 인식 또는 TV 시청조차도 더 어렵고 두렵게 만들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력 문제는 뇌종양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안경 필요, 백내장 안구, 건조증 또는 당뇨병 관련 안과 질환과 같은 상태가 훨씬 더 흔합니다. 이 영상은 경고 징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공포를 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호전되지 않는 이상하고 새로운 시력 변화를 발견한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조기 인식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더 큰 힘을 줍니다. 메스꺼움과 구토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한 증상이며 대개 식중독 위장 감염 멀미 또는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등 단순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메스꺼움은 대개 휴식 수분 섭취 또는 기본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몇 시간이나 며칠 내에 호전됩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메스꺼움과 구토는 위가 아닌 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종종 위장과 관련된 원인 없이 발생하며 이른 아침에 나타나거나 갑자기 발생하거나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메스꺼움이 시작되기 전에 머리에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구토가 예고 없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증상은 종종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균형을 조절하는 뇌의 하단 뒷부분인 소뇌의 종양은 메스꺼움, 어지러움,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뇌간의 종양은 메스꺼움을 담당하는 중추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두개골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모든 종양은 뇌의 구토 중추를 자극하여 위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속이 메스껍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는 뇌가 닫힌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종양이 자라면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 압력은 독소를 감지하는 뇌 부위를 자극하여 뇌가 구토를 유발하는 신호를 보내게 합니다. 뇌는 해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압력은 또한 균형 감각과 위장에 연결된 신경에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식사 업무 이동 또는 심지어 앉아있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메스꺼움과 구토는 뇌종양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더 흔한 원인으로는 감염 편두통, 위산 과다 또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메스꺼움이 비정상적이거나 지속된다면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항상 현명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식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팔이나 다리의 쇠약감이나 무감각은 때때로
뇌종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쇠약감은 사람들이 긴 하루 힘든 일 또는 잘못된 자세로 수면을 취한 후 느끼는 일반적인 피로와는 매우 다릅니다. 정상적인 쇠약감은 휴식 스트레칭 또는 더 나은 수면을 통해 호전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기는 무감각은 움직이면 사라집니다. 종양과 관련된 쇠약감이나 무감각은 더 지속적이고 눈에 띄며 종종 신체의 한쪽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갑자기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물건을 쥐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안정적으로 걷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상이 없는데도 신체 한쪽이 더 무겁게 느껴지거나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전두엽, 특히 운동피질 근처의 종양은 신체 반대편에 쇠약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정엽의 종양은 무감각 따끔거림 또는 감각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관이 영향을 받으면 뇌관이 몸 전체에 많은 신경을 조절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 쇠약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는 뇌가 신경을 통해 움직임과 감각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종양이 자라면 비암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신호를 담당하는 부위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압력은 근육으로 가는 전기적 메시지를 방해하여 쇠약감을 유발하거나 감각 메시지를 차단하여 무감각이나 따끔거림을 유발합니다. 종양 주변의 부기는 두개골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걷기 쓰기 물건 잡기 또는 옷 입기를 어렵게 만들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혼란 당혹감 또는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쇠약감이나 무감각은 뇌종양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흔한 원인으로는 신경 압박 비타민 결핍, 당뇨병 혈액 순환 불량 또는 불편한 수면 자세 등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지속적이거나 편측성 증상을 보인다면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항상 현명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식은 안전과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기억력 문제는 뇌종양이 사고와 기억을 통제하는 뇌 부위에 영향을 미칠 때 때때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건망증과는 매우 다릅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열쇠를 둔 곳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놓치거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깜빡임은 대개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개선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면 호전됩니다. 하지만 뇌종양과 관련된 기억력 문제는 더 지속적이고 눈에 띄며 종종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합니다. 최근의 대화를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묻거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요리청구서, 지불 전화, 사용과 같은 간단한 단계를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거나 혼란스럽거나 예전처럼 생각을 정리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측두엽, 특히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 근처에 있는 종양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는 금방 잊혀집니다. 전두엽의 종양은 집중력 계획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기억하고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정엽의 종양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방해하여 기억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는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뇌가 뇌세포 사이에 미세한 정이 신호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종양이 자라면 이러한 세포와 경로를 압박하여 기억을 저장하고 회상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늦추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개골 내부의 부기와 압력 또한 사고를 느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업무 대인 관계 및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억력 문제는
뇌종양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안, 노화 또는 비타민 부족이 훨씬 더 흔한 원인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력 변화가 이상하거나 지속된다면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국소적 결손은 뇌종양과 관련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증상 중 하나입니다. 국소적 결손이란 뇌의 특정 영역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신체의 한 부위나 하나의 기능에 나타나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휴식이나 수면으로 호전되는 일반적인 피로, 서투름 또는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대신 국소적 결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명확한 국소적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작스러운 쇠약 얼굴, 한쪽을 움직이기 어려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움, 한쪽 시력 상실, 또는 한 손은 정상인데 다른 한 손이 무감각하거나 둔하게 느껴지는 증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손 증상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운동피질 근처에 전두엽에 있는 종양은 신체 반대편에 쇠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정엽 종양은 무감각 따끔거림 또는 팔다리의 위치를 감지하는 데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측두엽 종양은 언어 이해와 단어 또는 소리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후두엽의 종양은 부분적인 시력 상실이나 맹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간의 종양은 삼킴 균형 및 얼굴 움직임과 같은 여러 기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의 각 부분이 특정 기능을 제어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종양이 해당 부위를 압박하거나 통신 경로를 방해하면 뇌와 신체 사이의 메시지가 차단되거나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부위가 제어하는 신체 부위에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소적 결손은 걷기 한 손, 사용하기 말하기 또는 읽기와 같은 일상적인 작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소적 결손이 뇌종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졸중, 신경손상, 비타민 결핍 및 부상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새롭게 한쪽에만 나타나거나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한다면 조기에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식은 여러분에게 힘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보의 목적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다룬 증상들인 두통 발작, 시력 변화, 쇠약 기억력 문제 및 국소적 결손은 암이 아닌 단순한 여러 가지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지식을 여러분의 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이 비정상적이거나 지속적이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증상을 발견한다면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식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지원하고 교육하며 건강에 대해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건강과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건강 관련 통찰력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웰빙을 위한 다음 가이드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